4.13 총선, 경남의 경합적 유세전에서 여당은 야당 심판론을, 야당은 침체된 경제 심판론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열전 13일에 총선과 재선거 선거운동이 오늘 밤 자정 종료됩니다. 후보자들은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기계산업 허브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을 맞아 그동안 기업 지원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마산 부림시장 살리기에 청춘 바보몰로 청년 사업가들이 뛰어들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경남에서는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무능한 야당 심판론을, 또 야당은 침체된 경제 심판론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금정된 새누리당 후보들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경제와 안보의 발목을 잡은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내일 우리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그런 당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바닥부터 민생을 직접 챙겨온 풀뿌리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제를 망친 여당을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했습니다. 10년간의 우리 도민들을 향한 저희 후보들의 짝사랑, 이번에는 꼭 한번 받아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불합리한 양대 정당 구도를 극복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며 여당과 야당 모두를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계파 패권 정치를 끝을 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하겠습니다. 선거운동 마무리를 앞두고 경남 여야 후보자들은 부동표 공략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한석을 빼고는 모두 석권하는 가운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의 압승이 이어질지 야당의 견제가 이루어질지 경남 민심의 항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예비후보 등록부터 공식 선거운동까지 지난 석 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힘을 다해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 현장,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만기 새누리당 후보는 유세 차량으로 거리 곳곳을 누비며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부동층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기호 1번입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세 차량으로 장류 신도시의 상가거리 곳곳을 돌며 젊은 층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영우 무소속 후보도 유세 차량을 이용해 주요 거리와 아파트 단지를 달리며 마지막 득표전을 이어갔습니다. 강기훈 새누리당 후보는 이주영, 박완수 후보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돌며 유세 총력전에 집중했습니다. 군소정당 누가 한 사람 국회에 낼 수 없습니다. 이재환 국민의당 후보는 잘 듣는 정치를 의미하는 큰 귀를 쓰고 선거구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할게, 청년답게. 그리고 바른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후보는 권영길 전 대표와 함께 선거구 전 지역을 돌며 지지표 결집과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창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지난 13일 동안 이어졌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의 4.13 총선 투표소 902곳과 개표소 22곳이 설치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과 휴대전화 선거정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남 22곳의 개표장에는 4,729명의 개표 사무 인력과 99대 투표지 분류기가 투입되며 공개 모집된 개표 참관인 230명이 직접 참관합니다.
기술 융합을 통한 기계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만든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100여 개 기업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데 필수적인 절삭류. 사용기한이 짧은 게 기업의 비용 부담이었는데 한 창업기업이 이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절삭류를 정화해 사용기한을 2~3배 늘려주는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이 같은 기술을 응용한 설비 56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련 법률 자문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고 8억 원도 투자합니다. 개발비의 소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판로 개척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화나 판로 개척에 대한 8억이라는 자금은 창업기업의 구심이 되겠다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지 1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인들에게 아이디어를 검증받을 공간, 사무공간, 때로는 제작 공간이 됩니다. 지원받는 보육기업 수는 127곳, 사업화를 준비하는 창업기업 17곳도 입주해 있습니다. 조성된 펀드에서 경남 100여 개 기업에 750여억 원이 투자나 융자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일자리와 창업 확대. 지난해 보육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40명으로 올해는 이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에 대한 그 열기가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학들과 연계해서 조금 더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에 대해서 한번 뛰어들어 볼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전담 기업인 두산중공업 외에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를 확대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때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손꼽혔던 마산 부림시장. 이 시장을 되살리는데 청년 사업가들이 나섰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볶고, 굽고, 튀기고. 움직이는 손끝에서 요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님들은 갖가지 음식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음식 맛도 저희 입맛이랑 잘 맞고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여기 시장에 오면 꼭 올 것 같습니다. 설레고 긴장된 표정으로 손님을 맞는 이들은 20, 30대 청년들. 창원시가 마산 부림시장 부흥을 위해 모집한 청년 지원 사업인 청춘 바보몰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변 친한 친구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같은 젊은 나이 때 이런 사업을 창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메뉴와 인테리어 하나하나 직접 기획해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폐허에 가까웠던 곳을 바꿔놨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도 살리고 우리 또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부림시장의 시장 자체가 조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으며 새로운 길을 선택한 젊은이들의 도전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2018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창원 국제 사격장 증축 공사를 합니다. 창원시는 국비와 시비 등 332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초까지 창원 국제 사격장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2018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이후에는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법조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43살 장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각 7억 7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월급을 주면서 기업 회생 사건을 맡아 15억 원에 이르는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중국어 원어민 교실 공자 아카데미가 경남 최초로 오늘 창원 경일고등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로부터 시설과 운영자금 등 3만 달러의 지원을 받는 공자 아카데미는 중국인 전문가들이 경남적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중국 문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창원 지역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기업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의의 분석을 보면 주로 대규모 기업으로 꾸려진 창원의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위주인 코스닥 상장사들은 매출 증가가 1%에 그친 반면 영업이익은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 분양 임대 과정에서 사기 분양과 허위 광고가 크게 늘자 경상남도가 부적격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전문 인력 2명 이상 등의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경남에는 135개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창원이 5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을 이륜차 안전의 달로 정하고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는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 인도주행이나 역주행,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모든 법규 위반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 1분기 이륜차 사고로 22명이 숨져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2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 기계공고가 2016년 경남 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1개 직종에 4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창원 기계공고는 금메달 1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등을 차지해 4년 만에 종합우승을 탈환했습니다. 이어 2위는 삼천포 공고, 3위는 김해건설공고가 차지했습니다. 입상자들은 제5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경남 대표로 참가합니다. 창원시가 인근 지자체와 함께 광역 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오는 18일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시와 거제시 등 5개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관광협의회를 발족하고 2일에서 4일 일정의 광역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를 통해 창원을 대표하는 광역관광상품을 선정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